안녕하세요. 30살 여자입니다. 저에겐 2년 만난 동갑 남친이 있습니다. 남친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연애 초반에는 많이 다투고 싸웠지만 착하고 성실하고 저에게 다정하게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남친이 항상 결혼하자고 입바루처럼 말을 했었고 저도 남친과 함께하며 즐겁고 행복해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엄한 편이에요. 부모님께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정말 감사하게도 온실 속의 핫초처럼 예쁘게 키워주셨습니다. 오빠는 저보다 3살이 많은데 다른 남매들처럼 투닥거리며 자랐지만 오빠 결혼 후에도 새언니랑 조카와 함께 집에 자주 놀러오고 여행도 가고 정말 우애 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빠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니 부러웠고 무엇보다 새언니도 결혼하니 힘들 때도 있지만 행복하다며 저도 결혼하게 되면 가까이서 지내고 싶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결혼이 빨리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빠입니다. 오빠가 저와 다르게 똑부러지고 성격이 되게 칼같은 사람이에요. 남친을 처음 만났을 때 싫어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이라 그런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누가 봐도 네가 아깝기에 성에 안 찬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1년 전 남친 회식 문제와 술자리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오빠가 알고 나서부터는 그냥 너무 싫다고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집 앞에서 남친이 울고불며 무릎 꿇고 사과하고 있는데 오빠와 새언니가 산책을 하다가 본 거였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고 글러먹었다며 만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남친과 화해를 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심하다며 오빠에게 크게 혼이 났고 결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말을 들었었네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아빠께서는 굉장히 엄격하셔서 제가 먼저 선뜻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엄마께서는 애는 착한 것 같지만 네 말만 듣고는 모르겠다 하시면서 이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와 비교하며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물론 전 남친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가 열렬하게 사랑하며 연애하진 않았어요. 지금 남친 같은 편안함도 없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습니다. 저는 몸이 약해서 회사를 관두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오피스텔 상가 월세를 받고 있고 아버지가 크게 사업을 하셔서 격리일을 도와드리며 부끄럽지만 이 나이에 용돈도 받고 있습니다. 결혼하게 돼도 용돈은 따로 챙겨주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남친도 부족함 없이 자라온 것 같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 상태이며 노후 걱정은 없다고 했지만 결혼할 때 지원은 크게 못 해주신다고 합니다. 남친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연봉은 3천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모은 돈은 없는 것 같지만 집도 넉넉한 편인 것 같고 월급을 본인 용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출 낀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 같던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회사 안 다니고 부모님 그늘 아래 사는 저보다는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인 건 가족들도 그렇지만 친한 친구들도 넌 남자 보는 눈이 다방면으로 낮은 것 같다. 네 수준에 맞는 사람 소개팅 해주겠다. 현실을 봐라.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한다. 하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것 빼고는 남친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예전에 잘못한 이후에는 술을 끊는 등 정말 많이 변했고 항상 저를 위해주거든요. 많이 사랑하고 먹고 살기 힘들지만 않으면 됐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빠가 절대로 안 된다고 난리를 치니 더 속상하네요. 오빠가 반대하고 엄마까지 반대하면 아빠는 절대 설득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오빠는 1년 전 그때 그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짐작이 간다. 넌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놈 말을 다 그대로 믿었겠지만 네가 뭐가 아쉬워서 잘난 거 하나 없는 놈을 만나냐. 착하고 인성이 바르다 말하지 마라. 주제에 너 같은 애 못 만나니까 잘하는 거다. 너 초반에 속 썩인 것만 봐도 그놈은 원래 그런 인성을 가진 놈이다. 생각하면 열받고 마주치면 죽도록 패고 싶었는데 내 동생 상처받을까봐 별말 안 했다. 그냥 만나다 헤어질 줄 알았는데 못난 놈이 어디 그 지랄을 하고 결혼하자는 말을 하냐.
결혼할 때 지원 크게 안 한다는 말하는 게 넉넉한 집이냐. 그냥 없는 거다. 처갓집 기둥뿌리 뽑을 일 있냐. 하면서 노발대발했습니다. 결혼하면 뻔하다. 고생길이다. 만날 사람 없는 것도 아니고 전에는 멀쩡한 애들도 싫다 하더니 고른 게 저 따위냐. 그놈은 너랑 결혼하려고 지금 정신 차린 척 하는 거다. 한 번 실수한 거 아니다. 네가 모르는 거다. 여자는 힘들어도 남자가 먹여 살리면 된다. 그래서 아빠도 나도 그랬지만 넌 아니다. 절대 안 된다. 하고 가시도치게 말하는데 오빠가 저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미안하기도 하고 단 한 번도 못되게 말한 적 없는 오빠가 남친 일이라면 펄쩍 뛰며 화를 내니 너무 속상해서 눈물만 나네요. 제 주위에 이런 케이스가 없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정말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까요? 추가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댓글이 많이 달려있네요. 아침부터 저 때문에 혈압 오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빠르게 추가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본인 일처럼 걱정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바보 같은 건 사실이라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우선 전에 있었던 사연을 적어보자면 3년 전쯤 남친과 알게 되었고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었습니다. 천운으로 지금은 멀쩡하지만 트라우마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 이후로 부모님께서 더욱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아플 때 남친이 병원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보러 왔었는데 남친도 그땐 제 배경을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퇴원하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기에 제 배경을 보고 만났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오빠도 그 점을 높이 사서 처음 만났을 때 별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무릎 꿇고 빈 건 회식으로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간 걸 걸렸는데 신입사원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고 그냥 단순히 바 같은 곳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세상 물정을 몰랐었네요. 당시에는 헤어지자고 했는데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고 정이 많이 들어 울고불고 비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를 했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저에게 헌신하고 많이 변한 모습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오빠 성격이 싫으면 끝이라 미운 마음에 그런 건가 했었는데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었죠. 어제 글을 쓰고 난 후 오빠가 잠시 이야기 좀 하자 해서 갔더니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집 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당시 자세히 다 알아봤는데 네가 회복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충격 먹고 아플까봐 얘기를 못한 거였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듣고 싶다면 어떤 곳인지 말해주겠다. 그런 곳 가는 놈들 사람 같지 않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계속해서 헤어지라는 말만 했기에 그런 오빠가 야속하기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오빠도 속이 뒤집힐 텐데 오죽하면 이럴까요? 너무 죄책감이 듭니다. 남친에게 배신감이 들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네요. 그 이후로도 또 술을 마시러 다녔다는 것 같은데 전 음주운전 피해자라 술 먹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이건 남친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하는데 더 이상은 사랑으로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미 사랑도 없어진 듯 합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너무 후회스럽네요. 며칠 동안 몸도 마음도 힘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충고를 해주셔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댓글 적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매일 병문 하나도 이상하다 생각 안 하고 감동해서 사귀기로 했다니. 그놈 작업은 성공했었네요. 중간에 마음 놓고 원래 하던 짓 하다 걸렸는데 무릎 꿇고 비니 다시 받아주고 호구가 따로 없는 듯 합니다. 그나마 오빠가 알아보고 반대한 거 다행으로 알고 남자 보는 눈 좀 키워요. 두 번째 댓글. 나이 30에 이 정도로 모르는 건 순진이 아니라 모자란 거 아닌가요? 30살 돼서 20대 초반도 아니고 그런 남자 만나는 실수 저지르는 거 귀엽지도 않고 몸만 컸지 정신은 어릴 때 그대로 같아서 징그러워요. 진짜 정신 좀 차리세요. 스스로가 아깝지도 않아요. 세 번째 댓글.
사귀지도 않는 여자 매일 병문안 오는 거 나만 무섭나요? 똑똑한 오빠도서 다행입니다. 팔자 안 좋아질 뻔한 거 오빠가 구해줬네요. 네 번째 댓글. 추각을 읽으니 정말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순진한 아가씨가 있다니. 다음에는 남자 볼 때 잘 좀 봐요. 친구들이나 오빠 눈을 빌려서라도. 제가 다 안타깝네요. 여자 나오는 술집이라니.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옵니다. 그 더러운 인간을 다시 받아주고 결혼까지 생각했다니. 오빠한테 평생 감사하며 사세요. 그나마 이제라도 깨달았다니 다행입니다. 절대 흔들리지도 끌려다니지도 말고 무조건 깨끗하게 헤어져요. 다섯 번째 댓글. 헤어진다 하니 안심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세상을 보는 눈을 좀 키우세요. 처음 본문 보시면 남자 연봉 3천을 평범하니 괜찮은 조건인 것처럼 알고 계신데 이 정도로 금전 감각이나 수입 감각이 떨어지면 결혼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독립해 홀로서기 할 때도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수입만 가지고 남자를 평가하라는 건 아닙니다. 3천밖에 못 벌어도 인성이 그만큼 메꿔주면 가난한 거 감내하고 살만하죠. 다만 남자의 성품을 떠나 가정을 꾸렸을 때 내 남자가 비록 능력은 없어도 이 남자라면 괜찮다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상태와 3천이나 벌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을 때 각각의 가정이 갈 방향은 정말 달라집니다. 님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것에 있어 가장 크게 드러난 게 금전적인 부분이라 주제넘게 말이 길어졌는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꼭 알아둬야 하기에 말씀드립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